이번 영상에서는 의문의 탈락과 축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락 현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축약을 볼 텐데 지난 시간에는 교체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죠. 이번 시간에 탈락과 축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탈락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먼저 탈락은 기본적으로 이제 의문 하나가 원래 있던 글씨를 잘 원래 있던 의문 하나가 이제 없어진, 발음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발음이 안 되는 거죠. 없어진다. 어떻게 표현할까? 발음이 안 된다? 발음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이제 탈락하는 거죠. 탈락. 이런 게 이제 탈락이죠.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 첫 번째 규칙, 자음군 단순화. 이게 용어가 뭐 자음군 단순화니까 조금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별게 아닌 게 이 군자가 이제 무리군자. 그래서 자음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이제 우리말 같은 경우는 이제 겹받침을 말하는 거니까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음이 여러 개가 있다 그 말이고, 단순화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단자가 호단자니까. 그래서 하나가 된다, 두 개가 하나가 된다, 쉽게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받침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받침 보세요. 음절의 끝의 겹받침 가운데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된다. 예시 한번 볼까요? 박다, 리을 기역 받침의 박다. 네, 확대를 좀 더 해볼까? 네, 이렇게 해볼게요. 네, 박다 보면은 리을 기역 받침이었는데 이제 기역만 발음이 되고 리을이 탈락됐죠. 그래서 이건 이제 겹받침 중에 리을이 탈락됐다 보면 되고, 점따도 리을 미음 받침인데 리을 탈락되고 미음만 발음된다. 그래서 하나 발음된다. 읍다도 리을 피읍 받침인데 리을 탈락되고, 이건 한번 볼까요? 읍다. 자, 보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자음군 단순화. 요거는 이제 음자리 끝소리 규칙, 음끝이라고 쓸게요. 저번 강의에서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는 탈락이 일어났고 여기서는 교체가 일어났죠. 그래서 탈락 한번, 교체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탈락이 일어났다, 교체가 일어났다, 축약이 일어났다, 뭐 첨가가 일어났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사고 과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패턴이 그래요. 어쨌든 자음군 단순화에서 뭐가 탈락했습니까? 리을이 탈락이 됐다는 거, 요거 확인할 수 있죠. 예, 하나가 더 있네. 미안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읍다. 된소리 대기까지, 그죠? 여기가 된소리 대기.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체가 2번 일어났네요. 이렇게 읍다까지. 네, 그 다음 볼게요. 넋은 여기 기역이 발음되고 시옷이 탈락되죠. 그래서 갑도 시옷이 탈락되고 비읍이 발음되고, 이런 식으로 겹받침 중에 하나가 탈락이 돼요. 우리 국어는 요거 하나 알아두면 좋죠. 우리 국어는 초성이든 뭐 종성이든 음은 하나만 발음할 수 있어요. 음은 최대 하나입니다. 최대 한 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개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음을 못해요. 없거나 하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성에 없거나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이 하면은 초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음가가 없으니까 그냥 모음 하나 있는 거잖아요. 없거나 아니면 기, 이런 식으로 하나 있거나, 없거나 하나 있거나, 0개, 1개 이런 식으로 해야지 2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비읍 기역 쓰고 이를 쓴다, 이런 건 없잖아요. 발음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성도 마찬가지. 우리 방금 봤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처럼 종성도 뭐 박은 되지만 요거 발음해보세요. 박.
똑같이 기억으로 발음돼. 요거랑 요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리을 기억에서 리을 기억을 받침해서 다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외국어는 그렇지 않은 언어들이 있어요. 초성이나 종성에 여러 개를 발음할 수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영어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영어는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스트라이크죠, 스트라이크. 우리 이거 한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라이크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스트라이크가 되잖아요. 음절이 몇 개 돼요 지금? 5개죠. 5개가 돼버리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어때? 이거 I 보험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음절 하나죠. 음절 하나. 이게 어떻게 음절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지만 이 초성이 3개 있어요. 지금 초성이 3개. STR이 초성이야. 근데 다 발음해버려요, 그죠? 초성에 3개 발음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발음을 못하니까 여기다 을을 다 붙여버렸죠, 그죠? 만약에 우리 국어에서 이렇게 쓰면 될까요? 스트라 이렇게 발음할 수 있으면 이런 거 없죠, 우리 국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는 초성이나 종성의 여러 개를 발음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국어는 그렇지 않고 하나로만 발음을 한다. 그래서 자음 저기 받침에 여러 개의 자음이 왔을 때 하나만 남기고 다 탈락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을 탈락 보세요. 리을 탈락. 리을 탈락 같은 경우는 시험에 종종 나오죠. 종종 나오니까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리을 탈락은 말 그대로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인데 있던 리을이 탈락하는 건데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2개로. 2개를 잘 구분해서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기억 먼저 보세요. 용언의 어간의 받침 리을 탈락. 우리 이 용어들을 잘 알아야 돼. 용언의 어간의 받침에 리을 탈락했다. 요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용언의 어간의 받침. 자, 용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배우겠지만 품사단원에서 이게 동사나 형용사처럼 이제처럼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품사를 말합니다. 형용사처럼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품사를 말해요.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간과 이제 어미로 구성이 돼 있고 어미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죠. 그걸 보고 문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용언의 활용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용언의 활용. 어간과 어미 중에서 어미 부분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는 걸 용언의 활용이라고 문법에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시 첫 번째 보세요. 울다의 울이 있죠? 울다 하면은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여기까지가 어미가 되겠죠. 왜냐면 이걸 바꿔가면서 쓰거든. 울고, 울자, 뭐 울면서, 울까, 뭐 다양한 어미가 엄청 많이 붙을 수 있죠. 이렇게 울은 그대로 있지만 다를 바꿔가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 어미에다가 니은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이거. 다 대신에 이제 니은을 붙였을 때 어떻게 되냐?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는이 되죠. 울 플러스 는인데 다시 써볼게요. 울 플러스 는인데 이제 어떻게 발음입니까? 울로 울이래. 운이죠, 운. 네. 운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죠. 리을이 탈락되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리을 탈락. 용언의 어간 받침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요걸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냥 탈락하는 건 아무 데서나 탈락하는 건 아니고 특정 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을 해요. 특정 어미와. 근데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니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니은 정도만. 왜냐면 니은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뒤에 니은이 왔을 때 리을이 탈락되거든요. 주로. 근데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험에는 니은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으면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이거 꼭 알고 있어요. 이거 꼭. 기본형이라고 해서 우리 문법에서는 저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어떤 규칙이냐, 이 변화된 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냐, 어떻게 뭐가 적용됐냐,
이런 걸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했냐, 어떻게 사용되냐 이거를 확인하려면 변하기 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화하기 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화 전을 알아야 변화 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 전을. 기본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전에 실려 있는 형태, 사전에 실린 형태라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국어 사전에 실려 있는 형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여기 우리 예시에 둥근, 뭐 둥근이 나왔다고 쳐봐요. 둥근 해.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시험 문제 다음 밑줄 칠 것에 적용된 음운 유형은 이렇게 문제 물어봤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로 기본형, 변하기 전이 뭔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 둥글다. 기본형, 둥글다구나.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야. 기본형. 사전에 실린 형태를 먼저 생각해.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둥글다가 뭐가 됐다? 둥근이 됐구나. 그럼 둥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둥글에 니은이 붙었을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발음돼? 지금 둥근으로 발음되지? 그럼 뭐가 탈락된 거야? 리을이 탈락됐구나. 그래서 이거는 탈락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순서가. 생각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기본형을 먼저 찾고 여기에 뭐가 붙었는지 보고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를 확인한다. 이런 생각 구조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알겠죠? 이 패턴을 기본형을 항상 찾는 생각하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사고를 해야 됩니다. 날다도 마찬가지고요. 넘어갑시다. 니은 보세요. 니은. 이번에는 용언의 어간이 아니고 파생어나 합성어의 리을 탈락입니다. 파생어나 합성어에. 요것도 잠깐 써보면 파생어는 접사에 어근이 붙어있는, 물론 뒤에 붙을 수도 있어요. 접사가 접미사 접두사에서 뭐 앞에 붙거나 뒤에 붙거나 하죠. 이런 게 파생어고, 합성어는 이것도 다 뒤에 나와요. 어근과 어근이 붙어있는 그런 형태죠. 접사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의미는 없지만, 실질적 의미는 없지만 뜻을 제한해주는 또는 보충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형태소가 접사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단어라고 하긴 어렵고 약간의 뜻을 더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형태소라는 거죠. 어근은 뭡니까? 반면에 어근은 말의 중심 부분, 뜻의 중심 부분. 이게 없으면 아예 뜻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근. 예시 보세요. 불나비 하면은 불도 어근이고 나비도 어근이죠. 불도 있고 나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합성어죠. 바늘은 어근이죠. 확실히 의미가 있으니까. 하지만 질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정도의 의미이고 따로 쓰이지도 않으니까 접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합성이 되거나 뭐 파생이 될 때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냥 탈락하는 게 아니고 이런 환경이 있어요. 이 환경까지 세세하게 외우기는 힘드니까 선생님 이제 스킵하라고 말을 해요. 일단 중요한 건 있냐 없냐, 원래 있었던 거에서 없어졌냐, 어떻게 됐냐, 이게 중요하니까 기본형만 생각하고 확인해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뭐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바느질이 나왔다 쳐봐. 1번. 다음 단어에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은 해서 1번 해가지고 바느질 이렇게 했어. 그럼 봐봐요. 여기 나타난 거 확인해 보려면 바늘에 뭐가 붙었다. 질이 붙었다 생각을 하고 요게 바느질이 됐으니까 지읒 앞에서 리을이 탈락했구나. 그래서 이걸 리을 탈락이고 탈락 이렇게 가는 거지. 생각이 바느질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솔나무도 소나무가 됐으니까 리을 탈락이고, 그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차이점을 조금 기역 니은의 차이점을 좀 얘기해 보자면, 기역과 니은의 차이점 있죠? 기역은 예외 없이 적용돼. 예외 없이 전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언의 어간 받침에서 리을 탈락은 특정 어미 앞에 있으면 무조건 리을이 탈락해. 무조건. 예외가 없어.
니은 앞에서 용언의 어간이 리을로 끝났을 때는 전부 다 탈락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고, 잠깐 넘어갔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갈다, 뭐 건전지를 갈다, 뭐 아니면 돌을 갈다, 이런 갈다가 있죠. 여기다가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여봐. 갈다에다가 네를 붙여볼게. 그럼 어떻게 발음됩니까? 가네. 건전지를 가네. 이렇게 리을이 탈락되죠. 무조건 일어나. 무조건. 어느 뭐 차이 뭐 저기 예외가 없어요. 리을로 끝나는 어간은 뒤에 니은이 오면 다 탈락을 해버려요. 어미가 니은으로 시작한 어미가 와버리면. 하지만 이게 차이점이 있죠.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외가 많아요. 예외가 있음.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적 예전에 만들어진 단어는 탈락을 하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죠. 최근 단어들은 탈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리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밑에다 써볼게요. 아들 플러스 님이 있고 또는 딸 플러스 님도 있죠. 그럼 발음 어떻게 됩니까? 아드님 또 따님 다 리을 탈락 되잖아. 그지? 봐봐. 리을 탈락 다 되잖아. 이거 옛날에 비교적 옛날에 만들어진 단어들이 옛날부터 쓰였으니까. 근데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 비교적 달림 보세요. 달림. 요거 발음 어떻게 해요? 담임이라고 합니까? 발음을?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달림이라고 하죠. 그대로 발음. 유음화 적용돼서 달림되죠. 표기도 달림이라고 써버리고, 그지? 이거 리을 탈락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드님이나 따님 같은 경우는 리을 탈락이 되지만 달님 같은 경우는 리을 탈락이 안 되는 예외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두세요. 용언의 어간의 받침 리을 탈락은 특정 어미 앞에 리을이 있을 때 무조건 탈락하지만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결합을 할 때 리을이 탈락된 현상은 안 되는 것도 있다.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들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사실 근데 뭐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고 보긴 힘들죠. 사실 이거는 그냥 말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사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리을 탈락이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냐 요것만 잘 구분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히읗 탈락 보도록 합시다. 히읗 탈락. 히읗 탈락은 네, 보세요. 히읗 뒤에 이게 중요해요. 요거는 용언에서만 인정돼요.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가 결합하면 히읗이 탈락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형식 형태소를 안 배워서. 형식 형태소는 이제 문법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형태소니까 이제 그런갑다 하시면 됩니다. 어미 뒤에 나오니까 접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미 접사. 조사도 마찬가지고. 조사까지 합시다. 아니 근데 이제 문법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단계별로 쌓아가다 보면 앞에서 배운 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모르는 용어들이 뒤에서 배우니까 당연히 모르죠. 근데 뒤에 내용 배우고 다시 복습하면 이제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어차피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면 발음을 할 때 이 히읗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용언에서만 인정을 해요. 나머지 이제 명사나 뭐 어떤 용언이 아닌 품사에서는 히읗을 탈락시키지 않고 제대로 발음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번 예시를 보세요. 뭐 어떤 생산하다, 뭐 출산하다 이런 말이죠. 낳다, 그죠? 뭐 닭이 알을 낳았다 할 때, 그죠? 낳다. 기본형 일단 뭡니까? 나타죠, 나타. 근데 여기다 다 대신에 뭘 붙였어? 나에서 내가 은을 붙여서 관형사용어미 은을 붙였다면 그럼 발음 어떻게 돼요?
나은 이렇게 발음돼요. 나은, 그지? 발음 이렇게 된단 말이야. 히읗이 발음해야 안 해. 나흔이라고 안 하죠. 나은이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히읗 탈락 현상이에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실어 보세요. 실어. 이 히읗 발음 안 하죠. 실허라고 안 하죠. 실어라고 발음. 왜냐면 히읗 뒤에 모음을 시작한 형태소가 왔고 이게 형식 형태소니까 그냥 탈락시키고 발음한단 말이에요. 넣어서도 마찬가지죠. 히읗 탈락되고 쌓이다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데 만약에 명사에서는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요. 전화. 이거 전화라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전화. 안 됩니다. 전화라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 돼요. 히읗 탈락 시키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거는 용언이 아니잖아. 이거 명사잖아. 용언은 동사랑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히읗을 그대로 발음해주는 게 이게 맞죠.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히읗 탈락이 일어난다. 요걸 알고 있으면 탈락이 일어난다. 요걸 알고 있으면 되죠. 자, 의탈락 볼게요. 바로 의탈락은 아주 자주 나오죠. 사실 뭐 다른 것도 자주 나오지만 의탈락은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탈락 정도는 잘 알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정말로. 의탈락 보세요. 말 그대로 의가 탈락하는데 이 환경을 잘 봐야 돼. 의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잘 보세요. 주로 나오는 것들이 이거예요. 보세요. 쓰다의 쓰에 글씨를 쓰다, 약이 쓰다, 아무튼 쓰다가 모자를 쓰다가 있다고 쳐봐요. 쓰에다가 뭘 붙여? 어미 어를 붙여봐요. 예, 먹어 이런 거 있죠. 이런 어를 붙여봐요. 먹어 같은 어미를 어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발음이 쓰어라고 안 하고 써라고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의가 어떻게 된 거야? 탈락된 거야. 탈락. 그래서 쌍시옷이 바로 여기 붙어버려서 써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음은 의가 탈락했다 해서 의탈락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따르다 한번 볼까? 따르다도 한번 보세요. 따르다. 이것도 여기다 다 대신에 다시 써보자. 따르에다가 어를 붙여볼게요. 어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따르에 의가 탈락하고 어가 이렇게 돼가지고 따라가 된단 말이야. 따라. 의가 탈락해버려 이렇게. 의가 탈락해서 왜냐면 어 앞에서 의가 탈락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리을이 바로 붙어가지고 따라가 되는 거죠. 의탈락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모음 충돌 회피 현상. 회피 현상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발음할 때 사람들이 발음할 때 모음을 발음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야.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발음을 이제 회피하려고 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뭐 모음 하나를 탈락을 시키든 아니면은 뭐 반모음으로 교체를 하든 아무튼 발음을 안 하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의탈락 같은 게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쓰어 보세요. 쓰어 하면은 의가 발음하고 어를 발음해야 되는데 모음이 연속되니까 이런 발음을 안 하고 의를 탈락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죠. 모음 충돌 회피 현상이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의탈락은 잘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한번 예시를 이거 말고 예시 한번 보자. 따르다 말고 자주 나오는 거 두 개 한번 봅시다. 두 개.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잠그다, 담그다. 요거 해봅시다. 다 의로 끝나는 어간이 의로 끝나는 용언들이죠. 문을 잠그다 할 때 잠그에다가 어를 붙이면 어떻게? 아를 붙여야겠지. 어가 아니라 모음 조화.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모음 조화. 왜냐면 저기 양성은 양성끼리 붙여야 되고 음성은 음성끼리 붙여야 되니까. 잠그아라고 발음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의가 탈락이 돼서 잠가로 발음해야 돼. 잠가. 요게 맞습니다. 요게 잠가가 맞아요. 표기도 잠가고 발음도 잠가고. 그럼 뭐는 틀립니까? 잠거 이거 틀립니다. 잠거 틀립니다. 잠거라는 표현은 없어요. 우리 음운 규칙이 없어. 의랑 아가 만나서 워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으면 되고 담그다도 마찬가지죠. 담그에다가 이제 아를 붙였을 때 어떻게 돼야 맞아요? 담가가 맞죠. 김치 담가 뭐 이렇게 아니면 물에 담가라 할 때 담가 그죠? 근데 뭐는 안 되겠어. 담거는 안 되겠죠. 담거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잘 구분해. 이게 자주 나오니까
왜냐면 헷갈리게 많이 쓰니까요, 우리가. 틀린다는 거, 이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동음 탈락. 이건 아주 쉬워요. 똑같은 모음이 연속되면 하나가 탈락한다. 이것도 모음 충돌 회피 현상이랑 같고, 똑같은 걸 동시에 두 번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하나 발음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시 보세요. 가다의 가에다가 뭘 붙여요? 아서를 붙여볼게. 뭐 먹어서, 막아서 할 때 그 아서 있죠? 뭐 막아서 할 때 이 아서 같은 거, 아서죠, 서. 요걸 붙였다 쳐봐. 그러면은 발음 어떻게 돼? 가아서라고 안 하고 우리가 가서라고 한단 말이야, 발음을. 표기도 가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요게 이제 탈락해버리죠. 그래서 왜냐면 똑같은 모음이 두 번 반복되니까 두 번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를 탈락시키는 거예요. 여기 예시 나와 있는 것들 다 마찬가지. 서어. 그냥 서만 한 번 하죠. 이거 탈락시키고. 자다의 자에 아라. 뭐 명령형 어미 아라 있죠. 막아라 할 때 아라 같은 거. 아가 반복되니까 탈락시키고 하나만 발음하는 식이죠. 이것도 동음 탈락이라 탈락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탈락 현상을 쭉 봤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여러 번 보면은 쉬워요. 여러 번 보면 쉽기 때문에 이게 탈락이다. 기본형을 먼저 찾고 이게 탈락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축약 봅시다. 축약은 선생님이 두 개를 해놨는데, 네, 두 개를 해놨는데, 쉬워요. 쉬워서, 한번 봅시다. 설명을 바로 합시다. 쉬워서 몇 개 안 되고 하니까. 네. 자, 축약은 일단 이렇게 뭐 기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A랑 이게 의문이라고 쳐봐요. 의문 A, B가 있다고 쳐봐요. 두 개 만나면은 전혀 다른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두 개가 만나서 전혀 다른 하나로. 그러니까 개수는 하나 줄었지만 의문의 개수는 발음할 때 의문 개수는 한 개 줄지만 탈락이랑 좀 다르게 전혀 다른 의문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문이로 발음되는 거죠. 탈락이랑 좀 다르죠. 발음됨. 그죠? 예시 한번 보세요. 자음 축약을 먼저 볼게요. 비읍, 기역, 지읒,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이렇게 거센 소리로 바뀌어요. 거센 소리. 발음할 때. 예시 한번 보세요. 요거 발음 어떻게 됩니까? 조코로 발음돼. 조코. 기역이랑 히읗이 만났는데 히읗이랑 기역이 만났는데 이렇게 키읔이 돼버리죠. 이렇게 이제 거센 소리로 바뀌는 거죠. 이걸 써보면 아까 우리 기호로 쓴 것처럼 써보면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키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하나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자음 축약 현상이에요. 안 치고 한번 볼까요? 안 치고. 지읒이랑 히읗이 만났죠. 보세요. 지읒과 히읗이 만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저기 뭡니까? 자음과 단순하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바로 합쳐버려요. 바로 합쳐져. 그래서 안, 치, 고가 되는 거죠.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치읒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이제 수능에서 이거 얘기를 할까 말까 한번 얘기해볼까? 옛날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네. 지금 기억에 한 5년 전? 5년 전쯤에 수능에 이런 게 나왔었어. 안 치고 비슷한 게. 안 치고가 아니고 그때 뭐였냐요? 꽂히고였나? 꽂히고 꽂히다? 뭐 관역에 꽂히다 이거 있죠. 이게 이제 뭐가 적용됐냐 이런 문제였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푼 거예요. 이제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의 제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먼저 여기 좀 큰 데다 써보자. 꽂히다. 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학생이 아주 복잡하게 생각했죠. 이거 좀만 옆에 쓸걸. 다시 쓸게요. 아이고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시작했으니까 설명 끝을 냅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학생이 봐봐요.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음끝
이 교체로 본 거야, 교체로. 교체 한번 일어났다. 디귿이랑 히읗이 만나서 티읕 됐다. 이거 뭡니까? 저기 자음 축약. 축약 한번 있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티읕이 이를 만났는데 요거 저기 어간과 형식 형태소에서 저기 형태소 구분이 되고 디귿이나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모음을 만나서 일어나는 저기 구개음화가 일어났구나.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거 교체 이렇게 본 거예요, 학생이. 근데 이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생각을 했지만 틀렸고, 이런 경우는 바로 이제 축약이 된다고 봐야 돼요. 요게 맞는 생각이에요. 요게 맞는 생각.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요것과 요것이 만나서 바로 이렇게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치읓이 축약이 된다고 보는 거지. 이렇게 복잡하게 디귿으로 바뀌었다가 또 축약됐다가 다시 구개음화 돼서 꽃이다. 물론 뭐 결과는 같지만 요건 틀린 생각이 요게 맞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게 표준발음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에 한번 이게 나왔어서 누가 이의제기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때 이제 한 5년 전쯤에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자음 축약은 거센 소리가 됩니다. 예사 소리와 히읗이 만나서 거센 소리가 돼요. 자, 모음 축약 보세요.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사실 가능성은 적어요. 그냥 이제 포함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반모음하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사실 공무원 시험에 반모음, 지역인재 공무원 시험에 반모음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반모음은 좀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사실. 이거를 잘 안 낼 거야, 아마. 이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나온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시험 방향을 조금 어렵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진 않아요. 한번 봅시다. 단모음 두 개가 만나 단모음, 반모음이 되었을 때 음절이 하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음절 축약이라고 봐서 축약에 넣었어. 하지만 의문의 측면에서는 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거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여기 예시 가지어를 한번 보세요. 가지어. 가지다. 뭐 돈을 가지다, 물건을 가지다. 그 가지다에 이 가지 어간 가지에다가 가지에 이제 어미를 어를 붙여 볼게요.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되겠어? 발음이 가지어라고 발음 안 하고 어떻게 발음합니까? 가저라고 발음을 한단 말이야. 이랑 어가 만나가지고 여가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가 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죠. 여는 뭐와 뭐의 결합입니까? 반모음 이와 어의 결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여는 이거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 어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된 거야? 이가 반모음 이가 됐다 해서 이가 반모음 이로 바뀌었다 해서 교체로 의문의 측면에서 교체라는 거죠. 여는 이 두 개의 결합이니까 사실은 여는 발음 의문상 그러니까 이제 교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문상으로는. 하지만 음절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세요. 음절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개의 음절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거는 음절 축약이다. 두 개가 하나 됐다 해서 축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절, 모음 축약이 이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다른 거 와서도 마찬가지. 오다의 오에 보세요. 오다의 오에 아가 붙어가지고 와서 하면 반모음 W랑 우오죠. 우오. 반모음 오랑 뭐가 붙은 거야? 아가, 와가 이런 구조인데 이 오가 반모음 와가 됐으니까 음운상으로는 교체지만 음절상으로는 두 개가 하나 됐으니까 축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복잡해서 가능성 많이 낮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음운 측면으로는 반모음 하지만 이제 우리 음절 측면으로 봐가지고 축약으로 보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겠다 이게 나오면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축약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하나 보고 끝낼게요. 음운의 축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가지고 자,
자, 보세요. 딱 보면 3번 보세요. 3번. 가에 아서가 붙어가지고 가서 됐죠. 가에 아서 해가지고 가다의 가에 어미 아가 붙어가지고 이게 탈락됐잖아. 이거 똑같은 아가 연속되니까 탈락된 현상. 이게 뭡니까? 동일 모음 탈락 현상이죠. 바로 직전에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요게 탈락되다 해서 탈락 현상입니다. 이건 탈락이죠.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입니다. 되어는 되와 어가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로 축약됐다 해서 우리 방금 봤죠? 음절이 축약돼서 음절 축약으로 본다. 이거 기억납니까? 음절 축약. 두었다도 우랑 어가 만나서 더 어가 됐잖아. 워. 그래서 음절이 하나가 됐다 해서 세 개였는데 두 개 됐잖아요. 음절 축약. 쓰이어도 으랑 이가 만나서 두 개인데 하나 됐다 해서 음절 축약. 정답이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기출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첨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